해드릴게요. 페이지 24페이지가 되겠고요. 맞은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랑 어떻게 다르게 풀었는지 보시고, 수학은 푸는 방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뭐냐? 수학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수학은 원래부터가 사고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쉬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은이한테 내가 맨날 구구단만 돌리는 거야. 여러분들 구구단 아무리 해봤자 사고력이 늘까요?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겠지, 당연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사고력이 늘어요. 선생님도 여러분 나이 때 똑같이 이제 경시도 나가서 막 그랬었는데,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왼종일 고민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풀릴까? 이제 보통 언제 사고력이 늘어나냐? 고민하고 생각할 때. 근데 이제 그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수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데, 생뚱맞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집으로 고민하면 사고력이 안 늘어요. 뭘 가지고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배운 것들, 어떤 수학적인 개념을 배웠으며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이 문제에다가 써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고 생각해야지 사고력이 늡니다. 사고력이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못 푸는 건 관계가 없어요.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못 푸는 건 관계가 없는데, 못 푸는데 계속 모른 채로 있는 걸 정말 싫어해요. 못 푸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왜 모르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계속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친구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시간 낭비니까. 여러분들이 한 개라도 고민하고 생각해서 풀어낼 수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 실력이 늘어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대충 와서 그냥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도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자, 13번을 한번 볼게요. 13번은 어떤 일을 4명이 2시간 동안 같이 하여 전체의 7분의 4를 끝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4명이 몇 시간씩 일을 했다고요? 4명이 2시간씩 일을 했더니 전체 몇 분의 몇을 끝냈다? 전체의 7분의 4를 끝냈다. 분수식으로 준 거 보니까 전체를 뭐로 본 거죠? 지금 보니까 1로 본 거죠. 지금 문제에서 전체를 1로 본 거야. 일단 1의 7분의 4 정도가 끝났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뭐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대부분 다 이게 똑같아. 한 명이 1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일하는지를 구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한 명이 1시간 동안에. 만약에 이거를 뭐 분으로 바꿔서 낸다 그러면 1분 동안에. 그러니까 단위 시간,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한 명당 1시간, 아니면 뭐 하루, 아니면 1분 동안에 얼마만큼 했는지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4명이서 2시간 동안 했다는 얘기는 4명이서 1시간 동안 하면 이게 얼마로 줄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어디로 줄겠어? 반으로 줄겠죠. 1시간당 만약에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수호야. 시간당 얼마만큼 하는지를 구하고 싶어. 일을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시간 동안 하는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시간당 얼마만큼 하고 싶은 거면 시간으로 나누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고. 1시간당. 만약에 이게 3시간이었다면 얘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3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얘가 5시간이었다면 얘를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5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러면 4명이 1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은 2로 나눠지게 되는 거니까 7분의 2가 되겠죠? 또 여기서 한 명이 또 1시간 하고 있다면 4명이었잖아. 한 명당 구하고 싶으면 또 뭐로 나누면 되는 거야? 4명이니까 4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거 봐봐. 한 명당 1시간 동안 일하는 거 구하고 싶으면 시간하고 명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이게 다 적용될 건데, 다 비율이에요. 비례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명에 1시간이면 얘를 뭐로 나누는데? 4로 나누면 되니까 뭐 4분의 1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몇이 된다? 14
14분의 1만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명이 1시간 동안에 전체 일의 14분의 1만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구해야지 문제를 풀기가 편한 거야.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한 명이서 얼만큼 일을 하느냐. 뭐 애들마다 다 일이 양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럼 뭐 A는 얼마만큼 일하냐? B는 얼마만큼 각각을 구해내는 거야. 그게 가장 기본인 거야. 그래야지만 문제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명이 남은 일을 할 때 일을 끝내는데 몇 시간이 걸리겠냐. 지금 7분의 4를 일을 했으니까 얼마만큼의 일을 더 해야지 일이 끝나죠? 얼마냐 시간은? 7분의 4만큼 일했잖아. 얼마만큼 더 일해야지 일이 끝나요? 7분의 4. 자, 7분의 3만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한 명이 1시간 동안 일했다니까 X시간을 일했다고 그러면 여기다 뭐만 곱하면 되는 거야? X만 곱하면 되겠고 네모시간 일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1시간 일해서 14분의 1인데 한 명이 남은 일을 하는데 한 명이 1시간에 14분의 1을 해? 그럼 얘가 네모시간 동안 일하면 한 명이 네모시간 동안에 일한다면 여기다가 뭐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네모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뭐뭐 산다면? 네모. 1시간이면 14분의 1, 2시간이면 2 곱하면 되고 3시간이면 3 곱하면 되는 거고 4시간이면 4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명이 1시간씩 일하는 걸 알게 되면은 네모 시간만 곱하게 되면 얼마큼 일했는지가 금방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한 명이 1시간, 단위 시간 동안 일하는 양을 구한다. 그럼 이제 14분의 1에다가 네모 시간 동안 일했어. 그 양이 얼마가 돼야 돼? 7분의 3이 돼야 되는 거죠. 7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이 끝나는 거야. 한 명이 남은 일을 할 때 끝내면. 그러면 이 네모 구하려면 양변에 뭐 하면 되냐? 우리 소율아. 네모 구하려면 네모에 뭐 하면 돼? 네모를 구하려면요? 이 식에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양변에다가. 얘만 남기려면 얘 없애면 되잖아. 얘 없애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아닌가요? 역수 곱하면 없어지잖아요. 1로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14를 곱해줄 거면 여기다가 뭐가 곱해지는 거야? 14를 곱해주는 거죠. 양쪽에다가. 그럼 얘가 약분해서 사라지겠죠? 역수를 곱하면 그럼 누구만 남는 자변이? 네모만 남겠죠. 이렇게. 여기 약분돼서 계산하면 6이 나오는 거죠. 몇 시간 동안 일하면 일이 끝난다? 6시간 동안 일하면 일이 끝난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통해서 푸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저는 잘 안 될 겁니다. 맞은 애들도 약간 느낀 거 필링으로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약간 자기가 이제 자기 머릿속으로 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푸는 습관들을 들이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식으로 풀어야지만 식을 세우기가 편해져요. 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문제를 맞고 안 맞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고 안 맞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러 갔을 때 이런 습관들이 들어져 있지 않으면 난이도가 올라가면 점점 못 풀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는 습관들, 풀어내는 습관들, 식을 세우는 습관들을 잘 들여놔야지만 어차피 우리가 수학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많은 길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고졸입니까? 고졸이면 여기 다닐 필요가 없어요. 고졸이 목표라면 그냥 놀면서도 다 고졸을 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대학교를 가고 싶다, 공부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런 습관들이 잘 들여야지 미래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14번. 근데 좀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처음에 얼마 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길이가 13cm인 양초에 불을 붙이고 1과 5분의 3시간이 지난 후 남은 길이를 재보니 7과 3분의 2cm였습니다. 남은 양초가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게 중요하겠냐? 여기서 뭘 구하는 게 중요하죠? 1시간당 얼마씩 줄어드냐?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문제를 풀 때 어떤 거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내는지를 잘 보라는 거야. 지금 14번에서 13cm의 양초를 붙이고 남은 길이를 재봤더니 7과 3분의 1에. 그러면 7과 3분의 1을 여기서 빼주면 얼만큼의 양초가 녹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남은 거를 빼주면 얼만큼 양초가 녹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녹은 양을
이제 계산해보면, 자, 통분할게요. 얘는 3분의 39cm가 됐고, 얘는 3분의 73, 21에다가 23. 그래서 3분의 16cm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몇 시간이라겠죠? 1과 5분의 3시간 동안에 얼마가 줄었다? 3분의 16cm가 줄었어요. 자, 그럼 다시 1시간당 줄어든 걸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시간을? 나누면 돼요. 뭐로 나누면 된다? 시간으로. 항상.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나눠서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대부분 문제 풀 때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6을 나누는 거야. 뭐로 나눠? 이 시간으로. 이게 5분의 8시간이 되겠죠, 나누면. 5분의 8시간으로 나누면은 시간당 얼만큼 줄어든지가 나와요. 그럼 역수를 곱하게 되겠죠? 3분의 16 곱하기 8분의 5가 되면서 3분의 10cm씩. 시간당, 1시간당 3분의 10cm씩 좀 줄어들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시간당. 그러면 남은 양초가 지금 다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남은 양초가 지금 몇이죠? 남은 양초가 7과 3분의 2니까 3분의 23cm가 남았다. 그럼 얘가 과연 몇 시간 걸릴 거냐? 1시간당 얼마 나는지로 나누면 시간이 나와요. 뭐로 나누면 나온다고요? 1시간당 줄어드는 걸로 나누면 시간이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다 기준인 거야. 시간당 얼마냐.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부분 다 기준이야. 이걸 구해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거석시 같은 거 배우죠? 내가 만약에 시간당 예를 들어서 5m를 가.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머릿속에 잘 생각해봐. 지금 내 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 이게 거의 다 응용 문제들의 다 비례식이란 말이야. 내가 1시간에 5m를 간다고 생각. 5m 너무 심하죠? 그죠? 1시간 좀 5m 좀 심하니까 내가 1분에 30m를 간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1분에 30m를 가. 이해됐어? 1분에 얼마큼 간다고요? 1분에 30m를 가요. 그러면 수호야, 90m는 몇 분 걸리겠냐? 90m 몇 분 걸려요? 3 어떻게 구했죠? 90을 뭐로 나눴죠? 30으로 나눈 거죠. 맞아, 안 맞아? 똑같아. 지금 봐봐. 1시간에 이만큼 타고 있잖아. 얼마큼 타다가 나왔죠? 3분의 10cm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인 거야. 얘로 나누면 나오는 거야. 시간. 얼마 동안에 걸리는지가. 1시간 동안에 3분의 10cm 타니까. 그러니까 얘를 나눠요. 3분의 23을 뭐로 나누면 나온다? 3분의 10으로 나누면 시간이 나오는 거야. 시간 단위가 지금 다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1시간, 2시간. 지금 시간 단위가 다 시간입니다. 나누는 거. 얘를 남은 거를 1시간에 얼마큼 타는지 나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3분의 23 곱하기 역수가 되니까 10분의 3이 되면서 약분되면서 10분의 23시간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이제 뭐 분으로 나타내라는 게 있냐? 몇 시간 몇 분이죠? 그럼 번분수로 나타내면 2시간 10분의 3시간인데 얘를 바꾸려면 10분의 3시간 바꾸려면 뭐를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분으로 바꾸려면 뭐만 곱하면 되죠? 뭐 곱하면 돼? 60만 곱하면 되잖아.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에다 곱해줍니다. 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면 64, 18분. 그래서 2시간 18분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지금 계속 같은 문제 유형인데 지금 계속 여러분들 지금 계속 나눠준 거야. 시간당 얼만큼 줄어드냐. 여기도 계속 한 명이 한 시간에 얼만큼 일하냐. 이거를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이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요걸 잘 기억해놔야 됩니다.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늘어요, 시력이 잘. 계속. 자, 15번. 잘 못 알아듣겠으면 영상을 또 보시고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날에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의 11분의 9였다. 자, 낮 플러스 밤이 24시간인 거는 다 알죠? 혹시 모르는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을게요. 자, 낮의 길이는 밤 길이에요. 낮의 길이는 밤 길이의 몇 분의 몇이다? 11분의 9였다. 라고 지금 문제에서 지금 줬어요. 문제에서. 낮의 길이는 밤의 길이의 11분의 9였다. 그럼 낮의 길이는 몇 분이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뭐를 구하는 거냐면, 낮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죠? 낮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낮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 것 같아요, 문제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우리? 수호야? 맞았어요? 안타깝지만 틀렸어요? 자, 누가 여기서 이제 못 풀게 만드냐? 요 밤이 못 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밤을 없애야 돼, 밤을. 낮만 남게 해야 돼. 조금 미안하지만, 요게 계산할 때. 자, 그때, 밤을 없애요. 그러면 요거가 밤을 낮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밤이 표현 안 됐으니까, 낮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를 또 뭐를 곱한다? 역수를 곱해요. 밤만 남게 하는 거예요, 우변에다가. 뭐 곱하면 되냐면, 양변에다가 9분의 11. 이렇게. 곱해줘요. 그럼 밤은, 이게 약분해서 없어지죠? 밤만 남아요? 9분의 11 곱하기 낮은 밤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죠. 밤 대신에. 다 낮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낮의 기준을 구하겠으니까. 자, 이렇게 밤 대신에 누구에 들어가고요? 요거. 그럼 낮 더하기 9분의 11 곱하기 낮은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낮 시간을 그냥 생각해보면 네모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네모. 요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시은아? 합칠 수 있잖아요. 분배 법칙으로. 요 앞에 뭐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1이죠? 그래서 이걸 합치면 1 플러스 9분의 11의 낮이 되는 거죠. 이게 24시간. 이게 2시간이 됐죠? 하루가 2시간이면 큰일 나죠? 너무 빨리 가가지고. 그죠? 몇 번 자면 3일, 4일 다 지나가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하면 몇이냐? 우리 수호야. 통분하면 몇이야, 여기? 9분의 11이니까. 그래, 9분의 20 곱하기 낮의 시간은 24시간이니까 낮의 시간에 구하고 싶으면 역수를 또 곱하면 되겠죠. 20분의 9를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역수만 곱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낮의 시간은 24시간 곱하기 20분의 9가 되겠고 약분이 되죠? 2로 약분하면 10. 4로 약분할까요? 4, 5, 20, 4, 6에 24. 그래서 5와 9, 6에 54. 얘는 10과 5분의 4니까 10시간. 얘는 분으로 바꾸면 또 뭐 곱하면 된다? 60 곱하면 되겠죠? 10시간. 60 곱하면 12니까 48분. 이게 되겠습니다. 낮은 10시간 48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식으로 좀 풀어주고 있긴 한데 조금 어렵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 저런 풀이가 밤을 없애버렸다. 뭐 중학교 2학년까지 한 친구들은 약간 연립방정식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조금씩 들어가죠? 연립방정식 잘 몰라도 되는데 약간 연립방정식 개념이 조금 들어갔어요. 자, 시간이 없네요. 16번 18번까지 풀어줘야 될 텐데 다음엔 스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대분수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두 대분수의 몫이 가장 큰 나눗셈 만들 때 몫을 기하분수로 구하시오. 한 번씩 사용해서 대분수 두 개를 만들었대. 그지? 만든 두 대분수로 몫이 가장 큰 나눗셈을 만드는데. 야, 그러면은 대분수 두 개를 만들려면 세 개씩 필요하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대분수를 만들었어. 세 개씩 뽑아서 대분수를 만들었어. 여기 대분수가 있겠고, 여기 대분수가 있어. 나눴어. 나눴는데 이 몫이 나오겠지. 이 몫이 가장 커지려면, 이게 가장 커지려면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무슨 수가 돼야 되죠? 이 몫이 가장 커지려면 얘 앞에 있는 수가 뭐가 돼야 되죠? 가장 큰 수.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수가 돼야 되죠? 가장 작은 수. 맞아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수면은 일단은 대분수에서 맨 앞자리 가장 큰 거 갖고 오자. 몇이냐? 6. 여기 6이 있는 거야. 자, 여기서는 가장 작으니까 대분수에서 가장 앞자리 가장 작은 거 몇이냐? 1.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나눠야지 몫이 가장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대분수니까 그 다음에 뭐를 갖고 와야 더 커지겠냐? 6 갖고 왔죠. 그러면 몇을 갖고 와야지 제일 커지겠어? 지금 남은 게 몇 개냐? 2, 3, 4, 5잖아. 2, 3, 4, 5에서 어떻게 갖고 와야지 여기가 제일 커지고 여기는 가장 작아질까? 이게 문제네. 아우. 몇 개 해봐야 되나? 한 번에 딱 찍어서 맞았어요? 우리 맞았어? 아, 이거를요? 몇 개 해봤어요, 다? 한 두 번 정도 해봤는데 그 중에서 불러가지고 했어, 맞았어. 이게 지금 아마 여기서 못 봐도 나오긴 좀 어려울 몇 개 정도 해봐야 될 거예요. 보자마자 딱 보이진 않을 거예요. 뭐 6하고 1까지는 뭐 금방 골랐을 거라 봐요.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어렵지 않게 골랐을 텐데 여기서 어떤 놈을 갖고 와서 대분수로 쓰고 여기서 두 개를 어떤 걸 갖고 와야지만 가장 클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그 의견들이 달라질 수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앞에 게 가장 커야 되잖아. 그래서 5분의 4를 갖고 오고 커진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로 넣을 수 있는 거야? 3분의 2로 넣을 수 있겠지. 첫 번째는 6과 여기가 지금 5분의 4, 6과 5분의 4하고 1과 3분의 2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잠깐만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잠깐만 2, 3, 4, 5죠. 4분의 3하고 5분의 2로 나눈 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6과 4분의 3하고 1과 5분의 2로 나눈 게 또 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뭐가 클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둘 다 계산해보긴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천재기 때문에 보는 순간 머릿속에 계산이 딱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겠죠. 거의 뭐 컴퓨터급이 아니라면 인공지능급이 아니라면 우리 소율이도 이거 두 개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머릿속에 계산 고발이 됐어요?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그냥 쓰면서 했죠. 쓰면서 했죠. 그죠? 이건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게 큰지 잘 몰라요, 저도. 나도 해보기 전까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그래서 해봐야 된다. 계산해볼게요. 자, 일단 가분수로 바꿀게요. 6, 5, 32가 34. 3분의 5니까 5분의 3 곱하면 되겠죠? 맞죠? 얘는 4분의 27. 5분의 7이니까 7분의 5. 곱해줄게요. 그럼 얘가 25분의 4, 32, 102. 얘가 28분의 135. 누가 더 큰지 이거. 어허, 4.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딱 봐도. 대략적으로. 얘 4보다 조금 큰 것 같고, 얘는 4보다 조금 많이 큰 것 같아요. 108이어서. 그러니까 얘가 좀 더 커요. 뭐, 통분해서 해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얼추 봐도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결론은, 얘를 기하분수로 구하면, 얘인가요? 가분수로 만들면 안 되죠. 대분수로 만들었나요? 답은? 맞아요? 얘가 답인 것 같아요. 얘 대분수로 만들면 4와 28분의 112인가요? 8, 4, 32, 4에서 112니까 빼주면 23. 이게 답이겠네요. 얘는 4와 25분의 2여서 조금 약해요. 얘보다 약해요. 그래서 얘가 답이다. 됐어요? 자, 7시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밖에서 이제 고유 친구들 조금 기다리고 있겠지만, 좀 기다리라고 할게요. 생각보다 좀 딜레이 돼서. 그래서, 고유 친구들 2개만 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17번까지만 할까? 자, 수연이 시기는 하루에 3분의 1시간씩, 1분씩 빨라지고 민준이 하루에 5분의 1씩 늘어진다고. 두 사람이 3월 3일 낮 12시에 시계를 정확히 맞추었다면 두 사람 시기의 시각차가 5분의 1시간이 될 때는 몇 월 며칠입니까? 자, 하루가 지날 때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씩 차이가 나죠? 하루에 시간차가 얼마가 나냐면 한 놈은 빨라지고 한 놈은 느려지니까 얼만큼 나는 거죠? 3분의 1하고 뭐를 더해주면 되죠? 느려지는 거 5분의 1을 더해주게 되면 이게 하루에 나는 시간차가 나옵니다. 하루에 얼만큼 시간의 차이가 나냐. 됐어요? 하루 단위로 구한 거야. 3분의 1 빨라지고 한 명은 5분의 1 느려지니까 두 개가 빨라지고 느려지니까 이거 더한 게 시간차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통분하면 이게 몇 분이 나오죠? 15분에 얼마가 나오죠? 8분인가요? 하루에 15분에 8분. 하루에 15분에 8분씩 시간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되게 중요해요. 하루에 15분에 8.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만큼 차이 나는지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때 5분의 2 시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 자, 5분의 2 시간이면 일단 분으로 바꿀게요. 5분의 2 시간이면 분으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우리 다 분단위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수호야? 5분의 2시간. 분단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4. 24분 차이가 나려면 얼마 시간 걸리냐? 얘로 어떻게 하면 돼? 나눠주는 거야. 지금 계속 우리가 1시간당, 뭐 단위 시간당 얼만큼 타냐, 뭐 이런 거 다 구하고 있죠. 시간 구할 때 다 이걸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24를 뭐로 나눠준다? 15분의 8분으로 나눠주면 하루 몇 하루인지가 나와요. 하루당 이렇게 난다고 했으니까 하루니까 이게 하루로 나오는 거야. 며칠로 나오는 거야. 이 단위가 1단위로 나옵니다. 지금 하루에 1단위야. 지금 1단위 나누면 그러면 24 곱하기 8분의 15가 되면서 약분이 되죠? 45일인가요? 그죠? 45일이죠. 맞아요? 45일이면은 45일인데 지금 3월 3일이에요? 딱 나눠 떨어지네요? 이쁘게. 3월 3일 낮 12시니까 45일 뒤면은 3월이 31일까지 있나요? 맞죠? 31일을 빼면은 한 달하고 31일 빼면은 30일 플러스 한 달이 지나간 거야. 3월 30일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 같죠? 14일인가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 14일 지나간 거야. 한 달 하면 4월이죠. 4월 3일에서 14일 지나갔으니까 4월 17일 낮 12시가 되겠습니다. 3월이 31일까지 있어도 그래요. 만약에 뭐 2월 달이었다, 뭐 28일까지 있었다. 그러면 28 플러스 뭐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됩니다. 그죠? 3월에 30일 있는 거 아니죠? 그죠? 조심하세요. 이거 틀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번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이제 또 고일선의 수업이 있어가지고 조금 오버가 됐는데 밖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도 의심치 않지만 놀고 있을 겁니다. 고일 친구도 시험 기다리려만 돼서. 자, 선미는 같은 길이의 빨간 끈과 파란 끈을 각각 한 개씩 갖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상자의 높이를 재기에 빨간 끈은 다등분한 것 중 하나를 위에서부터 떨었더니 끈이 45cm 모자랐다. 파란 끈은 3등분한 것 중에서 하나를 위에서부터 떨었더니 끈이 30cm가 남았다. 쌓여있는 상자의 높이는 무엇이냐?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같은 길이에요. 중요한 거는 빨간 끈이나 파란 끈이나 길이가 같다 안 같다? 같아요. 그럼 빨간 끈하고 파랑의 길이를 다 뭐로 놓을 거냐면 네모센치라고 놓을게요. 됐나요? 네모센치. 둘 다 같은 길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4등분 가는 것 중에 하나를 내렸어요. 그럼 봐봐. 4등분이 되면은 얘가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이 되겠고, 근데 이게 모자랐대. 얼마가 모자랐죠? 얼마가 모자랐다냐? 얼마가 모자랐대? 45cm. 요게 지금 높이에요. 자, 여기 높이에요. 이게 높이. 첫 번째, 빨간 끈에 4분의 1을 한 거를 내려뜨렸더니 45cm가 모자랐다. 이게 높이에요. 뭐의 높이다? 상자의 높이. 이게 상자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상자의 높이. 빨간색을 내렸을 때, 자, 파란색은 어떻게 됐어?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 요거에 3등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모 곱하기 몇이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남았대? 더 길었으니까, 높이는 줄어들어야겠죠? 30을 빼줘야 돼. 30cm 남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3등분인데 남은 거야. 남은 걸 빼줘야지 높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높이가 있는데, 이렇게 높이가 있어. 얘는 뭐냐? 이게 높이야. 이게 상자 높이인데, 빨간 거에 4분의 1을 했더니 이렇게 4분의 1을 했어. 내렸어. 그랬더니 얼마가 남았다? 45cm가 남았다는 거야. 이게 이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45cm 더해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내렸더니 이게 엄청나게 내려온 거야.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만큼이 더 내려왔어. 이게 뭐야? 30cm가 더 내려왔게 돼. 그러니까 여기 구한 거에 30cm를 빼줘야지 이게 높이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모를 구한 다음에, 네모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구하는 문제죠? 네모는 지금 빨간과 파랑의 센치인 거고요.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해야 돼요. 네모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상자의 높이니까 네모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야 돼요. 뭐 얘 계산해도 돼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구하는 게 네모가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문제 잘 읽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식을 해야 될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요. 요거가 넘어가면은 요거 이리로 넘기고, 이거 반대로 넘길까요? 자, 이거 이리로 넘길게요. 이거 이리로 넘기고, 이거 이리로 넘길게요.
그리고 넘어가면 플러스 30이 되니까 75가 되겠고, 여기는 네모 곱하기 3분의 1 빼기 네모 곱하기 4분의 넘어가면 부호 바뀌죠? 2항 되면. 그럼 이거 네모로 묶으면 계산할 수 있는데 3분의 1 빼기 4분의 1 곱하기 네모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75가 됐고, 이렇게. 분배 법칙 쓴 거예요. 네모 같은 거니까 3분의 1, 4분의 1 뺀 거로. 그럼 이거 통분하게 되면 12분의 몇이죠? 1인가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모를 구하라 그러면 양분의 뭐를 곱하면 된다? 역수 곱하면 되죠? 11을 곱하면 됩니다. 네모 구하고 싶으면. 네모는 계산 몇이냐? 5, 20, 75 곱하기 10이니까 7, 24, 75니까 900. 900이 네모가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넣어요. 여기다가 넣어서 구할게요. 9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300 빼기 30이니까 270cm가 높이가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